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동입니다. 네, 저는 오늘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부산에서 4년 만에 개최되는 부산 국제모터쇼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한번 건너뛰면서 이게 지금 4년 만에 개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가 업체들도 너무 많이 줄고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완성차 업체는 현대, 기아, 그리고 BMW 그룹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스코에 오셔도 예전에는 1관, 2관, 뭐 부속관 다 써가면서 정말 많은 볼거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의 원톱, 원톱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6가 요거 세계 최초 공개거든요. 그런 만큼 이 아이오닉 6가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를 완전히 살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대관에 나왔는데 오늘 이 아이오닉 6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현대관에 있는 모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가 이미 디자인과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가 됐죠. 근데 오늘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 재원도 오늘 정확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 차체가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차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급에 들어가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길이가 4855mm거든요. 소나타가 4900mm니까 소나타보다 길이가 조금 짧죠. 근데 폭은 넓고 키는 더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6는 소나타급의 중형 세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나타급 중형 세단의 전기차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차는 이제 디자인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과연 이게 디자인이 예쁘냐 안 예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도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야, 안 이쁜 건 안 이쁘던 거라고 해야지. 그래서 왜 안 예쁘다고 말을 못해.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안 예쁘긴 한데요. 근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되느냐 하면, 현대차가 과거에는 컨셉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부분들을 양산해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기를 최대한 적게 쓰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컨셉이 필요하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가장 필요한 거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러자면 차가 되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컨셉상으로서는 공기 저항을 완전히 줄인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보였지만 실제로 양산 과정에 그걸 제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걸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림라이너라고 현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라인 자체가 유선형으로 떨어지잖아요. 위에서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그 공기 저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쪽이 뾰족하게 되면 그게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쪽 라인이 공기 저항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뒤가 일반 세단처럼 아니면 SUV처럼 돼버리면 이쪽에서 와류가 일어나면서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공기 저항이 굉장히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려면 뒤쪽을 뾰족하게 뽑아내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비행기 날개가 그렇죠. 날개가 앞부분은 이렇게 둥그르스름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날개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생각하면 뒤쪽을 뾰족하게 뽑아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은 신경 쓰지만 이렇게 길게 뽑아내지를 못했던 건데, 현대에서 이번에 이 차는 좀 과감하게 뒤에 공기 저항을 충분히 뺄 수 있도록 라인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이 안 예뻐서 안 산다? 그러기에는 사실 이 중형 세단의 전기차가 국내에 아직 없었기 때문에 나름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이고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입장에서는 현대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과감하게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차를 선보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저는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옆모습에서 봤을 때 길이 대비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가 긴데 앞쪽은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뒤쪽은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완전 옆에서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거지, 비례가. 그리고 또 특히나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루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냥 비틀 같잖아, 그죠? 세단 같지 않고 해치백 비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세단의 느낌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그나마 멋있는 부분은 뒷부분이
완전 옆에서 같이 보면 어색한데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그죠? 요 느낌은 사실 또 좋아요. 요게 약간 포르쉐 911의 그 고래 지느러미 그 스포일러를 닮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크게 닮았는데 요거 현대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요거가 그 옛날 전투기 프로펠러 전투기 스피파이어의 날개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스포일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느낌은 포르쉐 911의 그 고래 지느러미 그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여기도 스포일러가 있고 여기 스포일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뒤쪽 공기 흐름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중 스포일러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딱 잘라 놓고 보면 나름 예쁘긴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쪽에 오버행이 길잖아요. 포르쉐 911도 뒤쪽 오버행이 길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이쪽에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리어 엔진이다 보니까 오버행이 긴데, 이 차는 앞쪽은 접어두고 뒤쪽만 이렇게 딱 잘라 놓고 보면 911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 이 라인도 라인이지만 이 오버행이 긴 부분도 911 느낌이 많이 나네요. 뭐 그런 뭐예요. 어쨌거나 아이오닉 6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차는 공기 저항 계수가 0.21. 모든 자동차들을, 양산형 자동차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계수를 형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배터리는 77.4kWh이기 때문에 EV6랑 같은 양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거든요. 근데도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이륜구동 기준으로 524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공기 역학에 도움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파워트레인 재원도 발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후륜에 168kW,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74kW를 더해 가지고 후륜이냐 아니면 이제 사륜이냐 선택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는 말씀드렸듯이 77.4kWh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럼 합산 출력이 이제 239kW에 605Nm. 그렇게 해서 사륜 구동 기준으로 제로 100이 5.1초. 그러면 뭐 상당히 강력한 가속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무선 OTA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파워와 관련된 부분, 하드웨어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 반가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격도 대략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대에서부터 6,500만 원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고 롱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레인지 이륜 구동이 아마 5,500만 원 언더, 그래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륜 구동이거나 아니면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가격대가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아 가지고 실제로 가격표가 나와 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격도 비교적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모습 디자인이 뭐 투스칸이 닮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합니다만, 이게 최선이었나요?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 정도의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앞쪽 디자인도 조금 더 멋있어도 됐을 뿐한데, 디자인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아이오닉 5가 확실히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풀 LED에다가 뭐 픽셀에다가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정교하게 잘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현대 엠블렘 이 부분도 요거 느낌이 굉장히 사실 예뻤는데 실물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또 드네요. 기존의 엠블렘보다는 확실히 낫긴 한데 요거를 그냥 팠어. 안쪽을 좀 파놨어. 그냥 파지 말고 완전 평면 위에다가 붙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안으로 파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눈에 거슬리네요. 파지 않고 그냥 위에다 바로 기아처럼 그냥 위에 바로 붙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뭐 사소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컬러는 진짜 멋있네요. 반광의 은색인데 이 컬러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도 지금 프렁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런 프렁크가 마련되네. 좀 속상한 프렁크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안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없는 이만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쨌거나 그럼 여기다 뭘 넣으란 얘기지? 여기다 뭘 넣냐?
이 공간이 필요해서 써야 될 만큼의 공간이 되나? 이거 카케요. 카케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요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이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에서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닫혀 있는데 이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게 열리고 냉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닫혀 가지고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고, 이게 열려 있으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기 저항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걸 닫아버리면 공기가 매끄럽게 빠져나가면서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공기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구멍도 뚫려 있고요. 그래서 공기가 매끄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이번에 현대가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휠 갭 리듀서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휠하고 차체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갭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공기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와류가 생겨가지고 저항이 크게 생기는데, 요걸 장착함으로 인해서 매끄럽게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다 덮어버리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조향도 해야 되고 또 위아래 움직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없고 여기만 지금 해놨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공기 저항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휠도 디자인이 공기 저항에 최적화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어 스포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항을 많이 줄여주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요것도 이게 이름이 박리 트랩이라고 부르는데 요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공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풍동 실험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풍동을 통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가 매끄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장치들을 구항을 해서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 저항 개수가 0.22를 달성했다는 것, 사실 놀라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손해보고 공기 저항 개수를 얻어서 주행 가는 거리를 길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테일하게 디자인들은 뭐 여기 이제 픽셀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에 많이 봐왔던 부분들이라 트렁크는 여기까지 깊긴 하구나. 근데 아무래도 바닥이 그렇게 낮진 않네요. 소나타 트렁크를 생각해 보면 근데 바닥이 많이 깊지 않다는 건 조금 아무래도 전기차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외관은 아직은 좀 눈에 익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눈에 안 익어서 별로 안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달 뒤에 길에서 지나다니고 보면서 와 엄청 예뻐,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좀 눈에 안 익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외관이 익숙하지 않은 거에 비하면 인테리어는 진짜 잘 나왔어요. 와, 저는 사진이랑 영상 보고 인테리어는 진짜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이오닉 5에 비해서도 인테리어는 진짜 잘 나왔거든요. 일단 와이드 모니터도 적용되어 있고 일직선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런 선들이 이게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터널도 지금 완전히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 터널도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 놓은 경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뚫어 놨네요. 컵홀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에어컨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고, 지금 스티어링 휠은 D컷인데 여기도 현대 로고 없이 여기 점들이 불 4개 들어오는 스티어링 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기어 변환하는 거는 이쪽에 똑같이 있고, 또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6에서 마침내 이제는 제대로 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모니터 부분이죠. 이게 사이드 미러가 저쪽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지금 모니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는 어차피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마련했지만 실내에서는 운전할 때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해 가지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면을 보고 있다가 사이드 미러를 보려면 여기까지 시선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안 오고 더 적게 와도 후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위치가 진짜 잘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드디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반갑고요. 근데 디테일들이 여기 손을 잡는 이 부분도
굉장히 넓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 수납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수납 공간을 넓게 쓰기도 하고 또 손잡이도 편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이쪽 스피커도 디자인 진짜 예쁘게 해놨네. 이 지금 보스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는 진짜 잘 나왔어요. 저는 이 인테리어는 뭐 외관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럼 뒷좌석에 과연 머리 위 공간은 충분한지 한번 앉아볼게요. 진짜 넓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았을 때 운전하기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길이로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지금 뒷좌석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와, 이게 휠베이스가 사실 상당히 넉넉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길이는 소나타보다 살짝 짧긴 하지만 휠베이스가 2950이거든요. 2950이면 웬만한 중형 후륜구동 세단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2열 공간이 진짜 여유가 있어요. 와. 그리고 지금 머리 위 공간도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지금 살짝 닿을락 말락 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머리 위 공간도 뭐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뒤쪽에 라인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루프가 뚝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머리 공간을 잘 확보를 해가지고 야, 이거 뒷좌석만 생각하면 이거 거의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와, 공간을 이렇게 잘 뽑았나? 그리고 뒤쪽에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위는 빨간색, 밑은 파란색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네요. 아, 이것도 진짜 예쁘게 잘 해놨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죠. 안쪽에 무늬가 있어가지고 좀 패턴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네. 그리고 이제 USB 송풍구 이쪽에 이제 릴렉션 시트, 이제 원터치로 릴렉션 시트 이런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디자인도 멋지긴 하지만 2열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다. 이게 이 차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강력하고 이 정도면 좋네요. 자, 그래서 아이오닉 6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가지고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서 최대한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기술은 갖고 있었는데 구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현대가 양산차에 구현을 해 가지고 제대로 그 기술적인 장점들을 누릴 수 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름 이 차가 갖고 있는 전기차의 매력, 특히나 이 2열 공간은 진짜 잘 나왔네요. 그래서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 지나고 난 뒤에는 거리에서 보고 차 너무 이쁜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 디자인의 세계는 진짜 오묘하더라고요. 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에 이어서 아이오닉 7이 될 가능성이 높은 7 컨셉카도 이번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기아에는 EV9 컨셉이 있다면 현대에는 아이오닉의 7 컨셉카가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실물이 엄청 예쁘네요.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뭔가 어색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면 엄청 예뻐요. 라인 자체가 이런 라인을 만들 줄 아는데 왜 저런 라인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앞쪽에 보면 아이오닉의 어떤 그 픽셀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바디 라인 자체가 곡선을 굉장히 예쁘게 잘 다듬었고요. 특히나 뒤에 루프 라인이 떨어지면서 뒤쪽은 박스처럼 처리해 놓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 디자인이 뭐 어색하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굉장히 예쁘게 라인을 잘 뽑았어요. 사실 공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도 나고 라인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사실 실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도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SUV이면서 전기차로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그런 매력들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죠. 이것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여기 이제 워낙 디테일들 전혀 없이 그냥 바디 라인만 보여주는 그런 컨셉이어 가지고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이 컨셉카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게 프레스데이여 가지고요. 구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시면 뭐 차들 전시되어 있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양산차들은 뭐 거의 전시를 하지 않고, 이쪽에는 지금 수소 전기 버스랑 수소 전기 트럭도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만큼 현대가 이 수소와 미래 이쪽 파워트레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만한 스팟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는 아마 스팟이 실제로 시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틀라스도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스팟이랑 아틀라스도 보실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